반갑습니다. 드림코러스의 이명길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번 주간에는 추석 명절이 껴있네요. 명절 기간에도 여러분들 잘 지내시고 즐거운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합창의 모든 것 5번째 시간인데, 지난주에 좀 예고를 드렸듯이 오늘은 합창 음악의 기본 요건 중에서 우리들이 가장 많이 또 중요시 되고 있는 성악의 기본, 즉 톤과 딕션이라고 발성과 발음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주제는 너무 할 얘기도 많고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긴 하지만은 오늘 간략하게 여러분들 포인트만 좀 찾아서 함께 나누고자 해요. 이 발성과 발음은 사실은 합창에서 서로 끊어질 수가 없는 어떤 연결고리에 부딪혀 있는 부분이고, 합창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발성법과 올바른 발음에서 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발성을 좀 얘기해 보자면, 발성의 목적은 결국 그렇습니다. 최고 상태의 울림을 지향할 수 있게끔 합창에서 만들어내는 게 발성이에요. 그래서 이 발성도 일종의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동은 근육의 어떤 이완작용, 수축작용으로 해서 운동을 하죠. 이 발성도 목과 성대 이런 걸 통해서 근육들이 움직여서 소리가 울려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의 기본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발성 연습은 크게 3가지 정도로 할 수 있는데, 이제 자세하고 그다음에 호흡, 공명 이런 단계로 여러분들이 발성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세는 결국 올바른 발성을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자세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몸 자체가 악기로 생각을 한다면 악기가 똑바로 된 악기가 구부러져 있거나 삐딱해지면 소리에 지장을 주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이 올바른 악기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첫 번째 하는 것이 자세입니다. 그래서 자세의 기본적인 것은 일단은 어깨는 될 수 있으면 펴고, 그 다음에 너무 긴장하지 말고 약간 릴렉스한 상태에서 턱은 약간 당기고, 그죠? 목과 뒤에 있는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일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일단 기본 자세죠. 기본 자세에서 일단 시작을 하고, 허리는 반드시 피셔야 됩니다. 허리가 구부러지면 악기가 구부러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그래서 앉아 있을 때도 의자에 등받이에 등을 이렇게 기대지 마시고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앉아서 약간 앞으로 내가 조금 도전한다, 앞으로 나갈 준비, 스타트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자세를 좀 취하시면 좀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호흡인데, 호흡은 길게 호흡할수록 유리하겠죠, 그죠? 그만큼 호흡을 많이 들이마시고 또 많이 뱉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호흡이 짧은 사람들은 이제 복식 호흡을 못하고 가슴으로 얕게 호흡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성악을 할 때, 노래를 할 때는 복식 호흡을 하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복식 호흡의 의미를 우리가 잘 헷갈려 하실 수도 있어요. 배로 호흡한다고 말들도 많이 하는데, 사실 배로 호흡은 하지 않죠. 결국은 이 폐에 공기가, 산소가 들어가서 호흡이 되는데, 이 폐로 들어가는 것을 최대한으로 많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장기와 폐 중간에 있는 횡경막이라는 몸의 어떤 구조가 있는데, 횡경막을 내려라. 횡경막을 내리면
가슴 속에 있는 폐활량이 조금 더 넓게 확장이 되기 때문에 호흡을 좀 더 깊게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횡격막을 내리면 자동적으로 장기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배가 불러지죠. 그래서 복식 호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빵빵해질 수 있도록 횡격막을 최대한으로 내려서 호흡을 하면 배가 쫙 불러집니다. 이 상태에서 호흡법을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와 입으로 동시에 호흡을 하시고 내뱉는 것은 입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내뱉는 건 입으로 나가야지 입에서 성대를 울려서 소리가 나갑니다. 이게 코로 나가버리면 그냥 바람입니다. 바람, 공기 반 소리 반에서 공기 있죠. 그냥 공기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통해서 성대를 통해서 나갈 수 있게끔 호흡 조절을 하고 뱉는 연습, 내보내는 연습을 최대한으로 적게 내보낼 수 있도록 연습을 해요. 예를 들면 호흡을 하고 치아와 치아 사이에 혀를 사이에 끼고 바람을 내보내면 많이 안 나가죠. 그러면 공기가 조금씩 나가게 됩니다. 이런 연습으로 꾸준히 하게 되면 내보낼 때 길게 내보낼 수 있는 훈련이 됩니다. 그러면 노래를 할 때도 많은 박자를 끌 수가 있고 또 크레센도나 데크레센도 여리게 하는 것도 호흡량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이것도 절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이 호흡의 양을 조절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명인데 공명은 울린다는 거잖아요. 결국 발성이라는 것은 울려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면 돼요. 근데 공명이 안 되는 소리와 공명이 되는 소리의 차이점은 아름답지 않다. 듣기 좋지 않다. 듣기 좋다. 뭐 이런 차이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듣기 좋은 소리,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 울려서 소리를 낼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울림의 어떤 공명 대상은 결국 가슴과 그 다음에 얼굴 부분, 여기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음역대가 높을수록 거의 두성 쪽에서 소리를 내게 되고 음역대가 낮은 데는 가슴과 턱 주변에서 울려서 소리가 나가는 그런 음역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엘터와 베이스는 가슴과 턱, 소프라노와 테너는 이 광대와 두성 있는 부분에서 소리가 나가서 고음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공명이 잘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악기의 통을 최대한으로 크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입도 동그랗게 크게 벌려야 되고 코평수 넓히라고 그랬죠. 눈 크게 뜨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소리를 낼 때 이 성대를 통해서 위에 있는 영구개라고 있어요. 입천장. 그 영구개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나와요. 그래서 호흡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흘러나오면 이게 울림이 본인 자신이 느낍니다. 그냥 빼면 이 입 하관 쪽에서 그냥 흘러나오고 마는데 영구개 통해서 위로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코 쪽과 이 두성 쪽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건 호흡으로 받쳐서 올리는 거죠. 그래, 이런 연습을 해서 공명이 최대한으로 잘 되게 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발음인데, 우리는 발음은 사실은 좀 생소하기도 해요. 우리가 발성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발음 부분을 좀 소외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이 발음이 굉장히 발성에도 연관이 있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노래의 어떤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는 부분이 발음이에요. 보통 여러분들이 합창을 들을 때 소리는 좋은데 가사가 안 들리는 경우가 있죠.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못 알아듣겠다. 그런 게 바로 발음의 어떤 미스, 발음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 모음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것, 자음을 제대로 끊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되어서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발음을 좀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발음에는 이제 결국은 이제 모음과 자음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모음이라는 것은 결국 선율을 결정하게 돼요.
그리고 자음은 이제 결국 가사의 뜻을 통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자음이죠. 그래서 모음과 자음을 구별해서 발음을 하셔야 됩니다. 모음과 자음을 한꺼번에 해버리시면, 대화하듯이 한꺼번에 해버리시면 노래가 끊겨요. 선율이 없어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를 하셔서, 그래서 모음은 이제 공명감을 크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입을 둥글고 크게 이제 내라고 하죠. 그래서 모음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듯이 아, 에, 이, 오, 우, 아, 에, 이, 오, 우. 보통 아, 에, 이, 오, 우 하면 왜 보통 모음 할 때는 아, 에, 이, 오, 우라고 예를 들까요?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한번 해보십시오. 아, 에, 이, 오, 우. 갈수록 입 모양이 작아집니다. 아가 가장 큰 입 모양을 구성하게 돼요. 그래서 입 모양이 작아지면서 내 입술의 모양도 변화지는데 절대로 옆으로 벌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 에, 이, 오, 으 이렇게 옆으로 벌어지면 안 되고 위아래로 벌어진다고 생각하시고 입을 벌리셔야 돼요. 아, 에, 이, 오, 우. 그래서 오랑 우는 입술이 좀 앞으로 튀어나오죠.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해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모음 중에서 이, 에, 아, 오, 우 이런 순서로 가면 어떤 순서가 되는지 혹시 아세요? 이, 에, 아, 오, 우 앞에 있는 것으로 밝은 빛을 띠는 소리가 나와요. 그게 가장 강한 게 이입니다. 이. 그죠? 그 다음에 뒤로 갈수록 부드러움을 나타내는 발음, 모음이에요. 그래서 우가 가장 부드럽다. 그래서 이, 에, 아, 오, 우. 이런 순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밝은 소리와 부드러운 소리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시고, 그래서 보통 밝은 소리라는 것은 소리가 공명이 돼서 앞으로 많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듣기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강하게 내고 싶다면 미소를 지라고 그러죠. 미소를 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발음상 이가 그냥 나와요. 이 하면 이렇게 나오죠. 이 광대가 올라가고 미소가 짓게 치아가 열려. 그래서 이 발음이 그만큼 가장 강한 빛을 떼는 그런 발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발음을 여러분들이 잘 이용해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음 같은 경우에는 그 분위기와 내용을 전달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자음도 잘 발음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모음 앞에 붙은 자음이 있어요. 마라고 하면 아 전에 미음이 자음이 되잖아요. 모음 앞에 붙는 자음은 그 자음을 먼저 입속에서 훑어서 울려서 나올 수 있도록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마면 음마, 미음의 음마 하면 벌써 입속에서 울려서 준비된 소리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 모음 뒤에 붙는 자음은 또 다른 역할을 해요. 적어도 그 박자가 끊기기 전에 그 발음의 자음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세요. 예를 들어서 안이라고 합시다. 안. 그러면 니은이 모음 뒤에 받침으로 해서 나오잖아요. 그럼 안 하면 벌써 입이 닫혀요. 같이 발음하면 뒤에서 거의 끝에 두 박자면 한 박자 반 정도에서 그 자음을 넣어서 마무리를 짓게끔 한다. 그래서 그죠? 그렇게 해서 모음과 자음의 구별을 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할 얘기가 많았지만은 발성과 발음에 대해서 좀 간단히 나눠봤어요. 여러분들도 발성 연습, 발음 연습을 꾸준히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올려질 찬양은 임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아주 좀 가사도 단순하고 심플하지만은 결국 편곡을 통해서 가사와 알렐루야, 할렐루야라는 어떤 허밍 쪽 코러스를 끼워서 서로 믹싱을 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믹싱의 할렐루야 부분을 조금 더 풍성하게 하고 또 리드미컬 있게 해주시면 이 곡이 조금 더 살 것 같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곡을 여러분들이 한번 감상을 해보시고 추석 이후로 저희가 한 주간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즐거운 명절 또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은 이만 여기서 마치고 임하소서 들으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바이바이.